강릉의 KTX 부실 사고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진주의 모 아파트는 부실 시공이라고 입주 거부하고 난리 났죠. 그죠? 부실 시공이 단골 메뉴가 있죠.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무자격자 시공이다. 근데 설계 도서가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확한가? 이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일반 건축공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경우를 한번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깥 잣대로 보게 되는 것은 싹 다 부실 시공의 원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계가. 공동주택의 설계도는 보통 승인 도면이 있고 착공 도면이 있고 실시 설계 도면이 있지요. 공동주택 진행 순서를 보면은 사업 승인을 받고 감리 계약을 하고, 감리 지정에서 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받고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분양하고 이 순으로 되는데, 착공계를 받을 때 감리자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라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설계도서의 검토 의견서를 받으려고 하면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서는 어떤 도서가 들어오냐 하면은 착공도서가 들어옵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한다. 이 설계도서를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하느냐 그러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제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 문서와의 부합 여부,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등 설계도서의 상호 간의 일치 여부, 설계도서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검토해달라고 나오는 그 착공도서, 가지고 온 착공도서는 완성도 그 60% 이하로 되어 있는 놈. 적어도 90% 이상 된 실시도서가 되어야만 이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완성도 60% 이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도면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되냐는 얘기입니다. 설계도서의 완성도, 상호간의 일치 여부, 이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완성도 60%밖에 빼대마 되어 있는데, 그죠? 상호간에 맞나요? 완성도가 이게 맞나요? 설계에서 누락됐는지, 오류가 있는지, 불명확한 점이 있는지를 보라고 그러는데, 이 완성도 60% 이하인 착공도면은 이 부분이 싹 다 설계 누락이고 오류고 불명확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감리자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착공계할 때 검토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이 문제가 있죠.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 시간도 부족하다. 이 가져와서 심지어 시행사 가져와가지고 오늘 가져와서 오늘 도장 찍어달라고 그럽니다. 그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냐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왜 이쪽에만 그렇게 못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시간을 끌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어딘가에선가 이 압력이 들어오죠. 어디 저쪽에서 들어오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날인을 하게 되고, 이 60% 이하의 완성도 가진 이 착공도서의 날인을 하게 되고, 벌써 이 자체가 바깥 잣대를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난 부실이에요. 뚜렷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이게. 응?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점, 수두룩 했는데 이 부분이 도장이 찍혀야 된다. 그러면서도 찍고 있다는. 안 찍으면 또 찍으라고 난리를 치기죠. 원초가 잘못됐는데 이 이후부터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설계 변경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 국토관리청에서 점검 나왔을 때 보게 되는 것들은 걸몽 걸리는 대로 걸리는 부실 시공이고 업무 태만이죠. 감리 업무 소홀.
현장 시공기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현장을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그런 것들 설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계 변경이 거의 한 2개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사업 승인 변경하고 경미한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죠. 사업 승인 변경은 사업 승인 변경을 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 사업 승인권자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잡다하게 일어나는 이런 경미한 건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완성도가 이제 한 60% 이하이기 때문에 경미한 설계 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이게 걸리지게 된다. 경미한 설계 변경을 처리하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나와 있죠.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지침도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도 있고. 근데 이제 감리를 뽑아놓은 현장들 같은 경우는 경미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때 빨리 처리하라고 이런 규정을 두어놨지요. 감리자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라.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벗어날 경우에는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경미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감리자가 선정을 업무를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승인권자가 모든 현장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줘서 감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감리업체가 승인권자를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하라고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내에 들어가는 것은 감리자가 그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택법 시행규칙 13조를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감리가 없는 책임 감리가 없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감리자가 없으니까 사업 주체가 경미한 건이 발생했을 땐 즉시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권자는 이게 경미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 그 이후에는 승인권자가 조치를 이제 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감리 업체에게 준한 권리가 있는데, 경미한 변경은 경미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확인하라. 이 부분에 주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감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장에 있는 감리원들이 이 설계 변경건이 경미한 설계 변경인지 사업 승인 변경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시에 가서 대밀어. 사업 승인권자에게 대밀어 가지고 이것이 경미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도 많이 당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이 감리회사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엄연히 주어진 권리 자체를 감리회사가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이 업무 태만이에요, 이게. 이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권한을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업 승인권자가 매번 가져가잖아요. 사업 승인권자는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그거 자꾸 가져오면 좋다고 그럽니까? 처음에 가져오면은 뭐 그냥 받아줄 것이고, 2번, 3번 매일 가져가면은 경미한 설계 변경, 자고 일어나면 발생하는 것이 경미한 설계 변경인데, 그거 가져가면 좋아라 그럽니까? 귀찮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경우도 있었죠. 담당자가 가져가니까 이거 막 업무도 많고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 준공할 때 합시다. 이러면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었어. 새로운 담당자가 왔거든. 보니까 안 됐거든. 그리고 왜 안 됐냐고 그러니까 전임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법에는 그렇게 그때그때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책임을 묻겠다고 그럽니다. 벌점을 주겠다고 그래요. 이 참 난감한 일이다. 그래서 이 완성도가 높아야 실시 설계가 착공 도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이 완성도 낮은 착공 도수가 이 착공 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실시 설계라고 하는 건, 실시 설계를, 현장에 와서 실시 설계라고 하는 거를 보고 공사를 하는데, 이 실시 설계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대부분 판례에도 나와요. 실시 설계대로 도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준공도서대로 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준공도서라는 것은 착공도서. 여기에서 변경되는 거 변경해가지고 준공도서를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 실시도서가 공중에 뿡 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실시도서가 착공도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역도 나오고 공정률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게 관리가 되는데 이 60% 정도 되는 완성도 낮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시공사는 어떻고요? 매번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 변경 말로 가지고 설계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나요? 관련 서류도 만들어야지요. 그 서류 자료도 또 그걸 해야죠. 그걸 가지고 본사에 가서도 결제를 맡아야죠. 감리 의견서 맡아야죠. 그걸 취합해서 시로 가져가야죠. 이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설계 변경에 깔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렇게가 이게 그 완성도 낮은 걸 대미는 시행사, 그걸 어쩔 수 없이 찍어주게 되는 관행상 찍어준 감리회사, 그 완성도 낮고 뻔히 검토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감리 도장 찍혀줬다고 받는 그 사업 승인권자, 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관행이 지금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누가 이렇게 만든 건가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이의적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건 또 뭔가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바깥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착공도서는 90% 이상이 되는 실시 도서가 착공도서로 들어와야 되고, 감리가 최초 검토를 할 때는 이 실시 도서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되고, 여기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준공 도서로 가고, 그 준공 도서가 부실 시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이 과정으로 가야 기술자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완성도 60% 이하짜리를 가지고 착공 도면을 받아주게 되는 것 같으면은 어느 누가 와서 감사를 한다,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술자들이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내가 볼 때 최고 첫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 이제는 관행을 타파해야 된다. 관행 없이 바깥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실 시공이 없는 그 도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현장의 혼란이 발생되고 부실 등의 빈미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감리, 협회, 지방건설단체, 건설기술인 협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 그 토론의 중심에는 학자들, 연구원들, 공무원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장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나온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지자체도 공동주택 건설 때는 기본 매뉴얼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현장을 관리하는데 내가 볼 때 10장, 5장이 안 돼도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담당자들은 매번 분기마당, 반기마당 바뀌죠. 상반기, 하반기 그 업무 담당자들 바뀝니다. 그 업무의 효율성도 없을 뿐더러 일괄성도 없다. 이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이건 이 서류는 받았다가, 이 사람은 안 받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났는데, 어느 노무 장단에 이 박자를 맞춰가 되냐면, 담당자가 어느 누가 오든지, 업무는 정상적으로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적어도 이런 부분이 점검을 나오는 담당자의 기본 성격에 따라, 그죠? 빈미가 돼가지고 엉뚱한 놈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설계 도서 부분은 꼭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